네, 안녕하세요. 시계 아나운서 시아입니다. 대한민국 최강 하이시간 시계 매니저들이 뭉쳤습니다. 이 시계 관종들과 격하게 하지만 격조 있게 싸워보겠습니다. 시계 관종들 시격태격 3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난 3월입니다. 한 명품 플랫폼에서 25세부터 49세 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에서 명품 구매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봤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요. 51%가 플랫폼의 신뢰도, 여기에 상품의 진가품 여부도 포함이 되고요. 그 다음으로 이어진 것이 21% 가격, 이곳에는 최저가 여부와 합리적인 가격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명품을 사고 팔 때도 그 채널의 신뢰도와 그리고 판매하고 구매할 때의 가격이 좀 중요한 요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리셀 시장의 가격은 어떻게 형성되는가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명품과 명품 시계에 대해서 정보를 드리고 있는 만큼 포커스를 명품 직거래, 명품 시계 직거래에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분 모두 이제 명품 그리고 명품 시계에 오랫동안 몸을 담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명품 시계 직거래하면서 굉장히 이제 채널들이 다양해졌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부분 카페가 제일 많지 않을까요? 아, 카페. 이게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네. 특정 그 사이트들이 있었어요. 흔히 말해서 뭐 타땡땡, 뭐 풀땡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이트들이 이제 그런 사이트였고, 예전에는 초창기 때만 해도 이제 옥션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이제 시계 거래들이 이루어졌었다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뭐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오히려 저는 이게 더 발전이 안 된 것 같아요. 직거래 장터의 형태들이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더 후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대부분 예전에는 거의 카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게시판 형태로 사고 팝니다를 많이 했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아까 말했듯이 뭐 당땡땡이라든지 각종 그 직거래 사이트가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뭐 안전결제라든지 1대1 채팅 기능이라든지 이런 걸 합쳐지면서 직거래를 도울 수 있는 보조수단으로 이렇게 같이 오면서 지금은 뭐 가장 대중적인 뭐 당땡땡을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시계 시장에 비하면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한정적인 굉장히 좁았던 시장이었다가 이 시계 고가 시계 자체가 대중화가 되면서 어떤 정보성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오픈되고 하다 보니까 시대 흐름에 맞게 뭐 아까 말했던 업자들도 변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진님께서 일단 앞서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과거의 어떤 거래 수단보다는 지금은 여러 가지 이제 플랫폼들도 등장을 하고 하면서 많이 활성화가 돼 있긴 한데, 여기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마 사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과연 뭐 당땡땡 같은 경우는 업체가 주관을 하질 않잖아요. 개인과 개인의 문제인 거지. 네, 완전히 빠져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 오로지 다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이런 플랫폼들, 그다음에 기술 이런 것들이 개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고 보여지는데, 고가의 제품일수록 개인 간의 거래보다는 아마 업체를 다시 찾게 되는 길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개인 간 어떻게 믿고 그 고가의 제품들 거래를 할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업체 입장에서는 지금이 좀 많이 좀 혼란한, 뭔가 과도기 시기적인 거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마 업체에게는 유리한 상황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이다. 과연 그 업체가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 업체냐의 문제겠죠. 네, 우리 팬더님은요? 저는 서진님 금방 이야기하셨던 부분과 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대부분 뭐 어느 커뮤니티를 이용하든 어차피 직거래를 해야 돼요. 직거래를 하면서 제일 문제점이 진가품이잖아요. 뭐 온라인 매체들 엄청 많죠. 뭐 직거래 할 수 있는 업체들이 무슨 뭐 카페도 있고 무슨 사이트도 있고 많잖아요. 많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진가품 유무에서 결국에는 1대1 거래잖아요. 간섭을 안 하니까. 그럼 1대1 거래가 됐을 때 누가 이 시계에 대해서 정품이냐 아니면 문제점이 있는 거를 누가 밝혀줄 것이냐. 그래서 저희 뭐 하이 시간 언급해도 상관없잖아요. 이거입니다. 하이 시간에서는 뭐
많아요. 당근에서 거래하는데 1시간에서 감정을 받고 싶대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업체가 뭐 진가품을 뭐 이렇게 확인해주는 업체들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지금 뭐 오늘 주제 시계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업자들끼리는 시세라는 걸 뜨거든요. 서로 예, 공유를 해요. 공유를 하는데 시세를 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구조는 업자들만의 그 영역이었잖아요. 근데 아까 말한 대로 가격이 그럼 어떻게 결정되나 참 신기해요. 이게 예전에 보면은 이게 너무 정직하게 움직이고 이렇게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큰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그 매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의 갭은 차이 나겠지만 흔히 말해서 뭐 롤렉스, 오메가, 까르띠에 뭐 요 정도 시계들은 큰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게 아니고 크게 시세를 세 군데 네 군데 떠도 지역을 거스르고 뜨더라도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업체에 가서 거래를 할 거냐 아니면 정말 그 커뮤니티를 이용할 거냐라고 하면 사실 커뮤니티가 더 가격이 싸잖아요. 그러면 저도 오히려 더 싼 가격에 이런 커뮤니티를 이용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대한 이용과 판매가 정말로 많은지. 순수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동일한 관심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정보를 교환하고 뭐 자기가 알고 싶은 정보를 묻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얻고 이런 건데 모 카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그런 의도로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삽니다, 팝니다라는 글이 올라오고 그리고 여기에 여기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소위 말하는 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비록 호가지만은 팝니다 가격, 삽니다 가격. 근데 이 정보 자체가 여기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좀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은 이거를 너무 강제로 활용한다라는 운영자 측에서 강제로 활용한다는 생각도 있었고요. 또 얼마 전에 보니까 좀 재미있는 내용을 본 거는 있는데 그 뭐 이야기할게요. 여기서 뭐 선골 매칭이라고 있더라고요. 네. 말 그대로 백화점에 샀는 걸 바로 매칭을 시켜준다. 근데 거기에 대한 피해자가 그 촬영을 해서 그 유튜브에 올려놓은 거 혹시 보셨어요? 네, 유튜브에 영상이 네, 올라와 온라인에. 있고요. 네. 성금을 걸더라고요. 어. 성금을 한 사람한테 받는 게 아니라 한 200명한테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달 뒤에 한 사람한테 빼고는 나머지 돈을 다 돌려줍니다. 그대로. 그 말은 이게 성금을 가지고 자금을 한 달 동안 운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돌려주면 사기는 형성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로 악용하는 모습들을 보니까 좀 소비자 입장에 좀 안 좋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혹시 서지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온라인에 형성된 직거래 커뮤니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순기능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직까지는 커뮤니티는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는 거고 뭐 일부 회원들은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체크를 하면서 이 닉네임은 업자다. 이 닉네임은 업자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스스로 구분을 해가지고 필터링을 해요. 네,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업자면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인가. 그러면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업자라고 해서 꼭 볼 필요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개인이 올리는 거는 다 봐도 되는 글이고 업자가 올리는 거는 이거 보지 말아야 되는 글이다? 이것도 참 모호한 기준인 거죠. 네. 그러면 시계를 잘 몰랐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왜 보지 말라고 하는 걸까? 그렇죠. 왜 볼 필요가 없다고 하나? 저는 그 업자이든 개인이든 양쪽을 다 비교를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게 더 옳은지 그른지 이 판단은 본인한테 달려있는 건데 일부에서 자꾸만 그런 글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 걸러라. 왜 걸으라고 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걸러라. 안 보는 게 좋다. 이런 문제들도 사실 이거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순수하게 정보만을 받고 싶어서 네.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오히려 혼돈을 줄 수 혼돈을 있는 줄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겠네요. 우리 팬더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주 명확한 것 같아요. 그냥 장단점은 확실하게 뚜렷한 것 같아요. 네. 장점이라고는 만약에 내가 시계를
뭐 살려고 하거나 팔려고 하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내 시계에 대한 정확성을 내가 한눈에 누구한테 알아보지도 않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있는데 그리고 내가 직거래 장소나 이런 것도 우리 집 앞에서 하든 우리 집 앞 커피숍에서 하든 내 마음대로 주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게 장점일 수가 있을 거고 단점은 네. 아주 명확한 게 과연 여기에서 올라오는 그 모든 금액들이나 뭐 호가라고 하죠. 네. 과연 그걸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인가? 말 그대로 저 서진님 말씀했잖아요. 업자들이 거의 판을 치고 있는 판에 걔네들도 장난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1,000만 올렸는데 야, 너 1,100 올려. 그리고 갑자기 900 올리는 거야, 한 사람이. 근데 나는 이 시계 500만 원짜리인 거야. 그래도 갭이 생길 수 있잖아. 그러면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야. 그것마저도 저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안 사면은 그 가격에 팔릴 수가 없어. 물론 그게 어떤 누군가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겠지만 네. 이 자체가 시장이에요. 그럼 법을 왜 만들어놨냐고. 그런 짓 하지 뭐 잘못한 거에서 걸리면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겠죠. 물론 법 테두리 밖에서 편법을 사용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겠잖아요. 네. 막말로 그렇게 따지면은 시 커뮤니티에서 발생되는 거래는 다 잡혀가야 돼. 네. 다 탈세야. 내가 봤을 때는요. 맞잖아요. 근데 시골에서 보면 네. 특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네. 충분히 장난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장난은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이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난이라는 것도 시장이 받쳐줘야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거지. 다 떨어지고 있는데 지 혼자만 막 올라가. 그거 말이 안 돼. 내가 봤을 때. 이게 그러니까 네. 실착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조금만 싸게 내려오면 내가 잡았다가 조금만 50만 원만 더 높게 팔아야지가 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그거는 본인의 능력.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건데? 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거는. 서진님도 하신 말씀 네.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이거는 뭐 분명히 맞는 얘기인데 근데 이 커뮤니티 안에서 이게 순수하게 그게 싸든 비싸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모든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보통 네임드라고 하죠. 이 네임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게 근데 요즘 저 시계 저 뭐지 시세 좀 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개인적으로도 많이 알잖아요. 워낙 보편적으로 오픈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 중에 최근에 한 분이 이제 연락이 왔는데 와가지고 이게 뭐 땡땡 카페에 시땡땡 카페에 이게 올랐는데 이 금액이 너무 싸게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금액보다 훨씬 싸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금액 맞나요? 이거 사도 돼요? 의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네들도.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도의 금액을 하질 않는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저한테 묻지 말라고 그랬거든. 이게 허위 매물일까요? 아니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직접 전화해서 만나야 되는데 꼭 직거래만 하겠대. 어디로? 나는 대구에 사니까 서울에 있으면 서울로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상 우리 예약금 사기 이런 부분들도 많이 당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허위 매물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아까 우리 서진이의 말씀을 좀 빌리자면 커뮤니티용 소셜 서비스를 아직까지도 사실 순수한 커뮤니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두 번째가 또 가격 문제. 뭐 물론 그렇게 가격이 만들어져서 판매가 된다면 그것 또한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그 업자들끼리 몇몇 업자들끼리 정말 담합을 해서 주가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전거래라고 하나요? 내가 그 말 하려고 했어. 네, 자, 주식에도 그런 게 있지 않아요? 돈이 네. 몰리잖아요. 네. 어느 판때기에 가든 돈이 몰리면은 네. 사기꾼도 생기고 거기에서 돈 뜯어먹고 사는 사람도 생기고 거기에서 어떻게 내가 포지션을 취하면은 내가 이득이 생기고 이런 거는 어느 돈이 모이는 데 가면은 다 있어요. 그거는요. 네, 없을 네, 수가 네.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 그거는 이제 적절한 규제와 뭐 정책적인 걸로 이렇게 좀 파헤쳐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카페라든지 뭐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사람의 운영자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주체는 솔직하게 판 깔아놓고 너네끼리 놀아잖아요. 지금 너네끼리 놀아 주체가 엄밀히 보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매일마다 들어가서 보고 있거든요. 네. 보다 보면 몇몇 사람들이 보이긴 보여요. 원래 예를 들어서 2,300대에 한 달 동안 유지되고 있었는데 어떤 네. 모델이 갑자기 한두 물건이 2,100에 됐다가 1, 2분 뒤에 거래 완료가 떠요. 네. 판매 완료가 떠요. 그 다음에 올렸던 사람들은 내가 이 가격 해야지 팔리는 갑다 해서 조금씩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게 판매 완료되고 이런 게 몇 건 보였었고 우선 아까 헌터님께서 시장 원리라고 하셨는데 그
보통 시장 경제 원리를 하면 뭐 보이지 않는 손 네. 이라 하잖아요. 네. 이건 다 보이는 손이에요. 전부 다. 보이는 손들이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그런 의견도 있긴 있었어요. 저도 물론 그 요즘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중고 거래를 많이 하는데 제가 중고 거래를 한 이후에 제가 물건을 팔 때도 다른 사람은 어떤 가격에 팔았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면 이게 가격만 싹 지워져 있는 경우가 판매 완료되어 있었거든요. 있으면 가격이 없어요. 왜? 네네 이게 그런 왜 경우도 그러냐면요. 있었어요. 이거는 예전부터 이게 좀 간행 또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이게 그걸 좀 누가 지우는 거예요? 뭐가 뭐 잡는다고. 이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커뮤니티가 제가 그랬잖아요. 되게 소수의 사람들만 이용하는 그런 데가 흔히 말해서 이제 쥐거래 장터라든지 뭐 풀땡땡 뭐 예를 네. 탑땡땡 이런 데서 그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냐면은 특정 사람들, 매니악한 사람들이 이용을 하다 보니 시계가 돌았던 게 돌아요. A라는 사람이 팔았는데 B라는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다시 이 B라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넘기고 C라는 사람이 D라는 사람한테 넘길 수가 있어. 네, 같은 커뮤니티 안에서. 네, 그러면 여기 1차에 나왔던 가격이 1000이야. 네, 근데 2차에 나왔던 사람이 900에 팔았어. 근데 네. 3차가 이거 900에 판 거를 1300에 올렸어. 근데 4차 사는 사람들이 1300에 사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이 시기에 이력이 나오게 되면은 무슨 소리나 뭐, 야, 씨, 너 이거 처음에 1000만에 산 거 아니야? 그 당시만 해도 시계값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다니까. 저도 돌려팔기 하기 위해서 제가. 너 대팔이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야, 너 A한테 이게 처음에 1000만 원에 출발했던 시계인데 왜 이 가격이 1300이 됐냐. 그리고 뭐 시계가 변한 것도 없고 똑같은데 이 가격에 왜 파냐. 너 이거 돈 벌어 먹으려고 대팔이 하는 거 아니냐. 이때는 순수했던 거지, 커뮤니티가. 근데 이게 지속적으로 오면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다 보니 그러니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조직적으로가 아니죠. 조직적으로는 아니지. 그렇죠. 내가 썼던 가격 지우는 게 무슨 조직적이야. 내가 팔았던 가격 5% 안 하겠다는 이거 건데. 이때는 순수하게 정말 네. 그렇게 팔았다고 하지만 네. 야 우리 이걸 이용해가지고 가격을 한번 부풀려 보자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충분히 충분히 있을 수 있지. 그렇죠. 충분히 할 수 있지 그거는. 네, 서진님은 어떻게 보세요? 분명히 저런 걸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아니 뭐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언젠가부터 생겼던 그냥 관행인 것 같아요. 네. 늘 그래 왔듯이 그냥 판매가 되면 내가 사면 그냥 가격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가격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렇게 말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활동하는 일부 카페에서는 그 제품이 10,000원에 거래가 됐든 1,000만 원에 거래가 됐든 얼마에 거래가 됐든 이 가격을 절대 지우지 못하게 해요. 아 그런 곳이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가격을 지우지 않으면 회원들 간에 서로 신뢰가 쌓일 수 있으니 카페 운영 원칙에 판매가 되지 않았던 내가 1,000만 원에 올려놨던 게 판매가 되지 않아서 6개월 전에 그리던 1년 전에 거리든 이 판매 금액은 무조건 삭제하지 마라. 그래야 회원 간의 신뢰가 쌓인다. 원래라면 그 가격이 형성될 때 그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네. 않는 손. 네,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리셀 시장에서의 가격을 형성된다면 아까 뭐 민트급 뭐 이런 급수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어떤 부분을 그럼 고려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해질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이 소비자들이 이 부분을 좀 알아야 돼요. 네. 시계라는 거는 분명히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요. 네. 인기가 있는 모델 없는 모델 나뉠 거잖아요. 네. 뭐 아무리 비싼 시계도 인기가 없으면은 그 시계는 가치가 엄청나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네. 맞죠? 가격이 낮더라도 싼 시계였더라도 인기가 많으면은 피가 엄청나게 붙을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는 한 번은 경험을 했잖아요. 네.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세라는 걸 줬을 때 그거를 굉장히 거부하는 고객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흔히 말해서 부정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말이 되냐? 그러니까 시계가 주류냐 비주류냐. 그거 굉장히 크죠. 예. 그렇죠. 그건 그 엄청나게 부분도 커요. 따져봐야 되는 거. 예. 칼리스톤이 어떤 거 좀 따져봐야 될까요? 뭐 인기 모델이냐 비인기 모델이냐 아까 그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그렇고 내 생각에는 시계 시장에서 수요 공급은 좀 의미가 없다고는 생각이 되긴 돼요. 의미가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뭐 중고차나 부동산이나 이런 것처럼 뭐 몰리는 시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렇게 인기가 높다고 해서 시세가 가파르게 계속 올라가고 끝까지 떨어지고 이런 시장 경제 원리처럼 이렇게 적용되기에는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아직은. 왜냐하면 시세 부분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 제대로 형성이 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아까 말했듯이 커뮤니티에 학습되어 있는 사람들이 시계를 이용하는 유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를 어떻게 보면 보조 지표로 사용해야 되는데 절대적인 가치 값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1시간에 전화해서 그 기준값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분도 있고, 혹은 또 저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 가격에 맞춰서 올리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시계 사기 전에 그냥 1시간 전화해 보면 가르쳐 주면 될 것 같아요. 1시간 전화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네.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봐라. 그렇죠. 그 가치에 네. 대한 네.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는 게 필요하다. 네. 지금 뭐 커뮤니티에 올라오는 게 주로 다 새시계 최근 연식들 위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막상 그 안에 글들을 들여다보면 연식이 좀 있는 모델들의 경우는 뭔가 움직인다라는 모습조차도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이 없으니까 다들 그냥 자꾸만 최근 연식의 제품하고 비교를 해요. 같은 모델이잖아. 똑같이 생겼잖아.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연식에 대한 차이, 내가 얼마만큼 사용을 했는지, 네. 그리고 얘가 차후에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생각들은 잘 안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냥 내가 어디 봤는데 1,000만 원에 올라와 있던데 너네가 1,000만 원에 매입해주면 안 되냐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한 900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예 이런 것조차도 기대를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근데 내가 판매를 하고자 하면 개인 간의 거래인지 저희 같은 업체와의 거래인지에 대한 좀 기준도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1시간 업체잖아요. 업체에서 가장 처음으로 리셀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명품 시계 가격을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1시간은 무슨 자신감으로 공개하신 겁니까? 무슨 자신감으로 이 시세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다른 소비자들한테 좀 도움이 되라고 일단 무료로 오픈을 한 거고요. 네. 저희 시세 자체가 네. 조금 다른 어떤 커뮤니티나 이런 호가나 이런 호가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실제 판매되었던 데이터, 그리고 저희 하이시간을 이용해서 거래했던 그 공간대여 했을 때 가격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업로드를 시키고 있거든요, 데이터에 대해서. 네. 그리고 아직도 그래요. 대부분 사이트 들어가 보면 가격은 다 문의라고 돼 있고 얼마에 팔렸는지도 오픈도 안 돼 있고 이런 거 자체가 좀 시장에 혼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거의 매일마다 업로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데이터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죠. 네. 애민정신. 옛날 양반들이 쌍놈이 글을 알면은 큰일 나거든. 네. 근데 우리가 그 고객을 쌍놈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지만 네. 애민정신을 발휘해가지고 대표님이 어. 세종대왕이십니까? 아니지, 저는 지종대왕이라고. 고객이 알 권리. 네. 그래서 이거는 네. 뭐 언제 하더라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뭐 우리 시세가 100% 맞다 안 맞다를 지금 논하는 거는 아니에요. 네. 뭐 물론 시계라는 게 마트에서 라면 팔리듯이 팔리지는 않거든요. 맞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한국 시장에서 데이터를 확보하거나 할 수 있는 그 DB를 쌓을 수 있는 게 되게 네. 한정적이에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도 제일 아쉬워가지고 최대한 그래도 근사치에 가까운 가격이 뭐겠냐라는 거를 생각했을 때, 그래도 뭐 1시간에서 팔린 게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흔히 말해서 그 실거래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올리는 건데, 뭐 개중에 이제 이런 거죠. 저희 1시간에서도 거래가 오랫동안 안 된 시계도 특정 브랜드도 특정 브랜드 특정 모델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뭐 3년 전에 거래된 거 갖고 와가지고 이 시대 시계값이 이거랬는데 내 시계는 왜 이래? 이런 거 같으면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조용히 돌려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거래가 이루어진 시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맞아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보고 뭐 오래 보고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게 아니고 네. 향후 뭐 10년, 5년 후에 이게 점점 좀 신뢰가 높은 값으로 우리가 좀 아마 나중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 네. 뭐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 지나면은 훨씬 좀 신뢰도가 있는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게 뭐든지 처음 시도하는 거는 당연히 좀 상황이 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변동폭이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그러면은
우리가 예전에 제가 제 경험담을 짧게 말씀드릴게요. 뭐 중고차를 제가 하나 사려고 했어요. 옛날에. 그럼 네. 무슨 상사에 갔어요. 네. 성서 쪽이나 이렇게 가서 내가 시세를 몰라. 그럼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야. 컴퓨터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네. 뭐 대구 가면 교동 가면은 컴퓨터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는데 내가 이 가격을 모르는 거예요, 이걸. 그냥 판매하는 가격이 얼마입니다. 그러면 사오는 그거였어요. 시계도 예전에는 그랬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럼 한 20년 전 뭐 이런 상황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시계도 뭐 우리 기금속, 뭐 대구 교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 시계를 이렇게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결국엔 투명하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시간에 와서 시세를 정확하게 오픈을 하고 판매되는 금액을 호가가 아닌 말 그대로 시세잖아요. 판매되는 시세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가 고객들한테 정확하게 오픈을 다 시키는 거예요. 다 오픈해갖고 정직하게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시계 관종도 시격, 태격 세 번째는요. 리스일상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명품 시계 직거래가 계속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직거래를 이용하실 때 또 가격 보실 때 뭐 혼자서 결정하시기에는 리스크가 있다는 점, 그건 당연히 다 알고 있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직거래가 좀 불안하다 하시면 또 하이 시간에 공간 대여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대여 서비스 이용하셔도 되고 감정도 해주시잖아요. 그쵸? 뭐 상태도 봐주시니까요. 감정 받으시고요. 그 가치 그대로 잘 팔고 잘 사는 그런 현명한 똑똑한 이용자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생각 드셨던 것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잘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어떠셨는지 마지막으로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뭐 시격 태교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제가 뭐 가지고 있는 말을 다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뭐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뭐 좋은 이야기도 저도 많이 들었고 네. 그래서 뭐 저도 인터뷰 뭐 이런저런 뭐 나름대로 소신껏 이야기 해드린 것 같고 다음에도 출연하실 거죠? 불러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진님은요?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옛날 얘기도 나오고 해서 그때 생각도 좀 나고 참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뭐 일단 저희가 오늘 이렇게 얘기한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한 가지는 명확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네. 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충분히 되셨을 겁니다. 우리 칼리스토님? 우선 그 직거래 커뮤니티를 그쪽에서 활동하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그 말인데 우선 그게 반복되는 판매 희망가에 속지 마시고 그래도 객관성이 그나마 확보되어 있는 실제 판매 완료된 지표를 활용하는 하이시간 시세조회를 많이 이용하시고 하이시간에 문의해 주시면 정성스럽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헌터님 사실 헌터님의 말 한마디에 시계시장이 흔들한 적도 있었어요. 아니 그거는 내가 말해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 그냥 뭐 기름 살짝 부어준 거 말고는 없는데 이게 뭐냐면은 뭐 시객태격 좋아요. 근데 다큐네. 나는 개그를 하고 싶은데 난 코믹을 좀 듣고 싶어서 자꾸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좀 다큐가 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모르겠어. 좀 굉장히 이렇게 잠이 왔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얘기 나눴으면 좋겠다는 재밌는 주제 달아주시면 저희가 진지하지 않게 재밌게 한번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는 1시간 시계 아나운서 시아였고요. 시계 관종들의 모임 시격 태격 3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